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오늘 날짜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3,000원도 이탈했고 2,750원도 이탈했다가 살짝 올라온 현재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는 오늘 날짜 나온 뉴스인데 법적 불확실성, 바로 SEC와 XRP 니플 코인 간의 법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현재 시점 어떻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바로 중동전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시장은 엄청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환율, 주가,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주말 내내 코인 시장은 정말 엄청난 급락세를 갖고 오면서 흔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망세로 전환되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란의 핵시설들을 모두 파괴했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핵미사일은 딴 데로 옮겨졌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부분은 이제는 핵은 없어졌다, 불안전한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자, 이런 부분으로 관망세로 전환되었다 라는 말들도 엄청 많죠.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란 나라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이상 해당되는 부분의 불확실성을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죠. 왜? 이란 외무부서는 모스크바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서 미국 공습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겠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를 했고 그 부분이 바로 다른 나라 러시아까지도 이란전을 도와줄 수 있다. 어떤 걸 말합니까? 시장이 전쟁에 대해서 확산될 우려가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없이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여기 3,000원대 라인을 이탈하면서 엄청난 급락세를 보였고 2,750원도 이탈했다가 살짝 올라온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급락을 갖고 오는 현재 시점에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진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해당되는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란과 전쟁 관련,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시장은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기 이 5,000원대 부근에서부터 2,500원, 지난번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졌을 때, 또한 지금 현재 시점 다시 한번 2,750원을 이탈하면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을 때, 지금 이 모든 순간에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관련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다는 건 대외적인 이벤트로 이렇게 시장을 압박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모멘텀은 도대체 언제쯤 나올까?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ETF는 뭐죠?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ETF를 승인해주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XRP랑 SEC랑 아직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된 상태죠. 근데 ETF가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ETF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법적 리스크가 도대체 언제쯤 해소가 될지를 시장은 기다리고 있다.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거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전자산이지만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를 1대1로 운영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더욱더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 라는 부분이 미국의 속셈이죠.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왜? 대외적인 미국 관세라든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결코 끝까지 가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XRP 니플 코인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고 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말 그대로 대응은 뭡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연결되게 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자,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예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먼저 자료를 받고 판단해 보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6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5,800만 달러치가 니플의 거래소로 이동되었다. 거래소로 이동됐다. 이거 뭡니까?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6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미국이 이란을 때린 것은 6월 22일 어제였거든요. 근데 6월 20일 그보다 이틀 전에 고래는 매도하려고 거래소로 이동됐다. 근데 니플의 시대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요지부동의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거죠. 자, 고래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도하게 되면 단가는 어떻습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단가가 떨어진다면 어때요? 니플의 시세 또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니플의 시세는 변동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래가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숨겨진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부분의 뜻이 되겠죠. 자, 이거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대량 매도 말 그대로 대량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블록딜이라고 했죠. 자,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봤고 코인 거래 오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량 매매든 블록딜이든 이거는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걸 말합니다. 그냥 시장에다가 내놓고 팔면 단가는 오히려 엄청나게 급락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달라요. 고래한테 내가 이만큼의 물량을 매도할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을 살 사람 먼저 이 매수자를 골라놓고 매수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물량을 넘긴다라는 거. 이게 바로 블록 딜이에요. 딜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줄 테지만 이 부분으로 또 다른 고래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단가도 훨씬 더 매력적인 단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6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말 그대로 고래는 지금 6월 20일 날 3,000원 위에서 있었던 그 단가 또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낀다. 지금은 더없이 매력적이겠죠. 물론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불확실성은 남아있겠지만 고래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단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6월 23일 오늘 날짜로 오후에 나온 뉴스 보시면 니플의 신뢰가 위기에도 불구하고 고래의 지갑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만큼 고래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지금 사 모으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 XRP 그만큼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으면 고래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자, 니플과 SEC 소송이 드디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비증권이 확정되게 되면 최대 42달러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다. 이것 또한 오늘 나온 뉴스인데 42달러 지금 3달러도 못 갔고 2달러도 위태위태한데 42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달러의 전망치가 나왔습니까? 니플과 SEC의 소송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면입니다. 자, 말 그대로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예요.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니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그리고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잘못됐으니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자, 이러한 부분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니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3,000원도 훌쩍 넘었다가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현재 이 3,000원이 약간 안 되는 2,750원 위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단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SEC랑 XRP 법정 리스크가 해소돼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죠. 단순한 기대감이에요.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새로운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지. 아직 니플의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의 모멘텀이 나오면 강력한 상승에 대한 지지라인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참고로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 니플로 쏠려져 들어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을 보게 되면 XRP가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얼만큼 강한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기관들 자금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자금까지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금고가 채택되고 있는 게 바로 XRP 니플. 말 그대로 나스닥 상장사도 니플에 투자한다고 하죠. 중국 내 기업 또한 나스닥 니플에 투자한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나온다면 이제는 각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XRP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XRP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왜? 고래들은 이렇게나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시점 마이너스 4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집 라인을 구성했다.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말이죠. 횡보하는 와중에서도 그들은 왜 매집 라인을 구축했을까? 그만큼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고래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도 언제 들어왔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고래들의 움직임은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해도 충분하겠죠. 자, 지금 이 영상 또한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이 2025년도 1월달 1월 20일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자, 리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3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두 달 만이면 언제죠?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이죠. 자, 1월 20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전고점이에요. 전고점을 찍고 나서 하방 압박 받고 내려왔는데 그들은 계속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 이게 3월 달로 끝난 게 아니라 5월 달도 한번 보시죠.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고래들 한 달간에 8.8억 개의 리플을 매집했다. 이게 5월 10일이죠. 그러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어때요? 2025년도 1월 20일부터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 근데 여기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래가 매집을 했는데 어떻게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고 횡보 라인을 가져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고래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매집했는데 그럴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매집이라는 거예요.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뭐 많이 설명해 드렸죠. 매수는 뭡니까? 올라가는 거 따라서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해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그때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하는 거.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자, 2025년 1월 20일 날 어때요? 5,000원 부근 올라갔다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하방 압박 받고 내려왔고 다시 끌어올렸고 횡보 라인 가져오다가 또 한 번의 하방 압박. 자, 언제 이들은 매집을 했을까?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또 한 번 여기 라인. 지금 이렇게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죠. 자, 모멘텀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는 것은 이 모멘텀이 실현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매도하겠다.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갈아타서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고점에 물려서 또 떨어질 때 또 매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다면 우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모멘텀, 야, 지긋지긋한 모멘텀 어떤 게 있냐? SEC와 XRP 어떻게 될까? 자, 토레스 판사는 메인 판사예요. XRP와 SEC가 이제는 법적 공방에서 끝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결정을 짓는 사람입니다. 자, 토레스 판사가 8월 전에 결론을 낼 것이다. 이제 니플과 SEC는 소송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SEC는 증권위원회예요. 증권위원회인데 이제는 바뀌었죠. 예전에 바이든 정부 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XRP를 엄청나게 압박하면서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에야 3,000원대가 지지라인이다. 3,000원대가 바닥이다. 라고 했지만 이때는 어땠습니까? 1,000원대 라인도 못 가서 500원 라인도 왔다 갔다 하고 600원 라인도 왔다 갔다 했던 동전 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폐 코인으로 완벽히 탈바꿈을 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이제는 조만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은 곧바로 어떤 걸 가져옵니까? 바로 이 ETF의 승인 확률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폴리마켓에선 90%를 돌파한 게 바로 XRP의 현물 ETF라는 거. 이 ETF가 나온다면 어떤 게 좋을까? 당연히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되니까 상승력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안전하게 올라간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안전하게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이 고래가 그만큼 많이 매집 라인을 구축했었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제가 이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노림수가 있다. 자, 어떠한 노림수일까? 노림수를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수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말 그대로 매집을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최저가, 확실한 저점 라인을 확인한다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비트코인마저도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왔다. 그러면 XRP 니플 또한 마찬가지겠죠. 지금 3,000원도 이탈했고 2,750원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 확실한 최저가를 확인했던 것처럼 고래들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 매집 라인, 블록딜, 대량 매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자, 리플이 단가가 많이 빠진 사이에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은 사상 첫 2,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거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을 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 브릭스가 누굽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사우디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 우방 국가인 사우디가 탈달러를 외친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XRP 스테이블 코인을 확실하게 키우고 있다. 더군다나 이 XRP가 만든 RLUSD,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나눠서 했는데 RLUSD, 미국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첫 번째, XRP는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국제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 국가 간의 송금 거래가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죠. 상원을 통과했고 이제 하원만 남겨져 있는데 이 상원,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승인을 합니다.
그 지니어스 법안은 실생활에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되는 것은 알겠어. 근데 XRP는 어떻게 이용되냐? 이렇게나 수많은 곳에서 이용될 때 리플은 수수료로 이용이 된다. 수수료로 이용된다는 건 나중에 소각되는 절차를 가져가면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조건을 가져가죠. 그렇다는 건 리플의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과연 현재 XRP 현재 단가가 맞는 단가일 것인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도 해소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XRP 리플에 날개를 달아주고 올라갈 준비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나 하방 압박받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두 번의 바닥을 한 번 더 짚었다. 이 쌍바닥을 만들었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고래들한테 그들의 추가적인 매수 시점, 매집 라인을 구축하는 시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연결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체크해 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